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늦게나마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4.10 총선, 22대 총선에서, 개혁신당을 이제 창당을 해서 네. 3개의 의석을 이제 확보하셨고, 원내 4당으로 이제 진입을 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화성시 을에서, 거기에 이제 동탄 신도시. 예, 동탄 이신도시입니다.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그때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저는. 그 당시에 사실 초반에 굉장히 예. 어려운 선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막판에 이제 얼마 남겨놓지 않고 죽는 것보다 낙선되는 게 더 싫다. 말씀을 하셔서 예. 굉장히 절박한 그런 심정을 읽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 한 5월 30일부터 임기 시작했으니까 6개월쯤 돼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만족하십니까? 의정 활동은 어떻게? 아무래도 여야가 지금 극한 대치 상황이다 보니까 처음에 기대했던 역할보다는 개혁신당의 역할이 이제 많이 주목받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 개혁신당의 의원 3명이 사실 타당의 의원님들과 비교해서 항상 언론 노출도 더 많은 편이고 네. 이러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 기대심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특히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도 이제 후반기를 향해 가면서 상당한 전환을 이제 필요로 하는 시점이고 오늘 또 판결이 예정돼 있습니다만 예.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도 한번 이신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 상황에서 개혁신당의 역할이 갈수록 증대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기대는 못 미쳤지만 앞으로 기대감이 커질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의석이나 이런 것들 수보다도 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국민들이 바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역할이 있다 봅니다. 지역구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어요. 거의 뭐 지역에 네. 사시다시피 한다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뭐 국회 방송이나 이렇게 해서 방송을 보면은 국회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상임위가 국회 과방위에 배속돼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근데 예. 과방위가 또 굉장히 전체 회의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청문회도 지금까지 많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의정 활동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를 뽑아주신 동탄 주민들께 또 보답하기 위해 가지고 예. 틈날 때마다 지역 이슈도 챙기고 뭐 조금이라도 유치하려고 하고 예. 이렇게 하는데요. 워낙 동탄 주민들의 민도나 아니면 기대치가 높아가지고 예. 제가 분골쇄신해도 이게 부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예. 지금 1호 법안으로 내신 법이 이제 반값 선거법 예. 이걸 이제 발의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득표율이 10%면 절반, 15%면 전액인가요? 예, 맞습니다. 국고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이거를 5%만 얻어도 절반을 지원해주는 그런 법안이라고 들었어요. 사실상 그런 부분과 함께 더불어서 예. 지금은 선거를 치는 데 있어서 예. 젊은 신진 정치인들이 지역구에 갔을 때 사실상 텃세에 좀 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론 유권자 입장에서 선거 때 선가시기도 하겠지만은 당장 가서 유권자들의 전화번호 DB나 이런 걸 확보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소위 브로커라 하는 사람들 아니면 선거업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예. 젊은 사람들이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 속에서 정치를 시작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선거 공영제라고 있는데 예. 조금 더 이게 더 공영제에 가깝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첫 입법을 그걸로 했습니다. 예, 젊은 정치신들이 국회에 진출하기가 좀 더 쉬워지나요? 그렇게 되면? 젊은 정치신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기득권 정치인이 할 수 있던 사람들과 반대되는 위치에서 어렵게 정치했던 분들. 예. 예를 들어 경력 단절 여성이나 이런 분들도 사실 요즘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라는 게 굉장히 높은데 예. 나중에 지방 정치나 이런 데는 충분히 뛰어들어가지고 역할을 하는 거에 가능하거든요. 예. 그럼 지금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과거의 정치 문화처럼 온 동네 술자리 가가지고 인사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경조사. 정조사 챙기는 거에 매진하다가 사실 정책 개발하는 걸 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걸 막기 위해 가지고 정보의 유통이나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공적인 영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목표입니다. 예. 발의를 하셨는데 뭐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원래 선거법이나 이런 선거의 룰에 대한 법안들은 여야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해야지만 개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마 다음 선거가 있을 때까지 제가 꾸준히 여든 야든 가리지 않고 의원님들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저는 요즘 의원님들이랑 식사하면 항상 설득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 형님 이게 좋은 겁니다. 이거 해서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더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설득도 하고 하는데요. 의원님들 중에서 본인이 정치 시작할 때 어려웠던 점을 생각하면은 또 많이 공감해 주시고요. 하지만 그분들이 또 현역이기 때문에 기득권이 있겠죠. 내가 기득권이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이러면 내가 또 불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대의 명분을 보고 가자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예, 정치개혁 차원에서 이준석 의원의 1호 법안 예. 어떻게 되는지 한번 기대해 보기로 하고요. 정치 현안 좀 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 2시부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관련한 이제 첫 번째 선고, 1심 예. 선고가 내려집니다. 재판으로는 지난 열흘 전에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재판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마침 오늘 이재명 대표가 취임한 지 100일 되는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선고 결과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일단,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뭐 받을 것이다 안 받을 것이다부터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운명은 어떻게 달라질 걸로 이렇게 보시는지요? 우선 이재명 대표님이 또 동료 의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섣불리 어떤 제가 법률가도 아닌 이상 예. 예측을 이렇게 남발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요. 예. 솔직히 말하면은 결과적으로 첫 번째 이제 선거법 재판의 1심 결과는 정치권 여의도 전반에서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중형이 세죠? 선고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민주당이 사실 그 투쟁하는 과정 속에서 뭐 검찰과의 긴장 관계는 잘 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검찰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뭐 시위하고 이런 것들이 사법부의 입장에서 조금 압박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주체가 다르지만은 이 잘못된 기소다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가니까 결국 사법부에도 압력이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다 보니 그런 부분이 좀 안 좋게 작용하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물론 이제 그 재판도 2심부터는 이재명 대표도 형량을 다투는 것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위증교사 재판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사실 법리적 방어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방어를 민주당이 우선시해왔던 것 같기 때문에 사법부의 시선은 곱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예. 저는 좀 민주당이 이제 좀 국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앞으로 이런 사법적인 리스크를 정치적으로 풀어나가려는 노력은 좀 그만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그 선고 전망은 그러면 뭐 좀 저는 그런데 이 사실 예. 위증교사라는 것이 인정된다고 한다면은 예. 이것은 사법 체계를 좀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사법부는 볼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상당한 중형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예. 우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지금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심 무죄도 기대하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 압력이라는 부분 사실 있는 그대로 말하라는 것이 또 정치적 권력이 있는 분이 얘기하면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예. 뭐 이것도 검찰 측 주장에서는 일리가 있다 보기 때문에 정말 유무죄를 다투는 상황이 될 것 같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이후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상황은 어떻게 좀 달라질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이제 대선 유죄가 나올 지자로서의 경우에? 위상은 좀 위축되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이라고 하는 분들은 지금까지 뭐 거의 몇 년간 이재명 대표의 그런 대선 도전을 위해서 똘똘 뭉쳐서 달려온 집단이기 때문에 예. 바로 어떤 상태 전환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저는 민주당 내에서 다소 불안한 현상 유지가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불안한 현상 유지가 될 것 같다. 예. 예. 표면적으로는 뭐 그냥 또 현행대로 굴러가더라도 말이죠. 그렇죠. 예.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본인의 어쨌든 당에 대한 장악력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려고 할 텐데 예. 사실 지금 국민의힘도 지금 최근에 한동훈 대표 리더십 많이 흔들리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에서도 지켜보자는 여론이 좀 우세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잠시 뒤에 있을 재판 결과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지금 정치권의 또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명태균 씨 사건 아니겠습니까? 명태균 게이트 이렇게 이제 불리기도 하고 당시에 뭐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이제 공천 개입, 선거 개입 의혹으로 이렇게 시작됐던 것이 지금 뭐 다양한 가지로 이렇게 이제 퍼져나가면서 뭐 종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게 어디로 향하는 건지 이것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윤석 의원께서 14일이었나요? 예. 남미 G20 국회의장 회의, 예. 거기 이제 우원식 의장 함께 같이 이제 갔다 들어오시면서 작심 발언을 한 게 한번 크게 논란이 좀 됐었어요.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포항시장하고 강서구청장 선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이제 제기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엊그저께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 윤석열 대통령이
예, 명태균 씨 말은 참 잘 듣는, 다른 사람 말은 잘 안 들어도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의도가 무엇일까 이런 궁금증을 낳았어요.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나왔던 방향과 다르게 중간에 이제 사실 좀 특이한 사람들이 끼면서 이것을 온통 다른 데로 이제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노력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특히 그 중에 한 갈래가 제가 그때 당대표를 하고 있었던 이유만으로 그런 이유 때문에 또 개혁신당이나 저에게 또 그런 화살을 돌리려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보통 소위 한동훈 대표랑 가까운 친한계라고 하는 분들 예. 또는 그 사실 여권과 아주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황도 모르고 자꾸 달려들어가지고 예. 그런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그분들에 대한 경고의 의사가 좀 있었던 겁니다. 사실 지금 검찰도 수사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혀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 변호사라고 그 피의자를 변호하러 가신 분이 밖에 나와서 수사 내용을 다 흘리고 근데 그 수사 내용도 보면은 좀 어느 정도는 과장 또는 왜곡해서 흘리는 정황이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혼탁해지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 이런 식으로 아무 말이나 흘리기 이렇게 가면은 제가 그때 당대표였고 그때 제가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해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제가 그래도 사실 제가 당대표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비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그 당시에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함구하고 있었던 건데 오히려 후한무치하게 화살을 저에게 돌린다? 그럼 저도 제 방어를 위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저는 그런 아주 후한무치한 시도들에 대해 가지고는 국민들이 이미 알 것이다. 그 변호사 한 분이 지금 이제 해촉된 다음부터 얼마나 이제 대한민국 정치권이 좀 조용해졌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저는 이럴수록 오히려 이제 실체적 진술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저는 이번에 참 초기에 있었던 그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참 믿기지가 않는 혼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하신 발언이 이제 방어를 위한 경고성 발언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많은 국민들, 물론 이제 뭐 추가적으로 이제 알고 계시는 것들을 많이 계시고 그럴 텐데, 그 당시에 이제 2021, 2022 당대표를 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그 상황이라는 게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정권 교체기였기 때문에 이제 당선인의 신분이 또 막강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위상이나 이런 거는 좀 복잡한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리고 당대표였기 때문에 최종적인 옥세는 이제 당대표가 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대표께서 좀 더 실체적 진실을 좀 더 말씀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실체적 진실이라는 게 지금 당선되신 분들도 있고 지금 그 결과가 떨어지신 분도 있고 한 상황에서 이 개인의 명예가 달려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그때 포항이나 경주 공천에 대해, 포항이나 아니면은 그 강서구청장 공천에 대해 설명할 때도 그랬지만은 이런 것들이 개인의 어쨌든 대해 가지고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상황 설명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언론에다 대고 제가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은 그분들은 위한 예의도 아닐 뿐더러 지역 주민들에게도 상당한 이제 혼란을 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수사기관이 의지를 갖고 들여다본다. 그럼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증언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지 제가 무슨 혼란을 가중시키기 위해서 이것저것 떠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천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복잡한 요소들이 많이 작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그때 포항이나 아니면 강서공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것이 불법인지 아닌지는 또 별개의 문제다라고 제가 이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속 뭐 제가 이야기할 부분은 이야기하되 뭐 제가 폭로 정치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분리해서 갈 것 같습니다.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더 보따리를 풀 수 있지만 먼저 이렇게 앞질러서 이렇게 제가 봤을 때도 불법적인 정황이 있고 수사기관이 그런 걸 궁금해한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개연성이 있지만은 예를 들어 제가 무슨 뭐 저랑 친한 분도 있고 사실 정치 지금 제대로 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포항시장 공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포항시장 공천 이강덕 시장은 50만 포항시장의 대표자고 굉장히 인기가 좋은 분인데 이 여의도에 있었던 아주 이런 후한무치한 일들에 대해 가지고는 오히려 모르시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상황 설명하는 과정에 나가가지고 그분의 시정 활동이라는데 누를 끼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은 분리해서 봐야 된다. 잘못한 건 대통령이시지 거기서 괜히 포항시민이나 포항시장이 걱정할 일을 만드는 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 상황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오늘 이재명 대표 이제 두 번째 재판 1심 선고가 있고 이번 주에 또 국회 일정이 또 굵직굵직한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뭐 내일쯤 아마 이제 정부에서 제2요구권을 행사하면 목요일에 아마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수들이 많이 있어서 말이죠. 저는 최근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겪고 있는 그런 당내에서 어려움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원래도 사실은 시간만 질질 끌고 있었지만은 이런 특검이나 아니면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발언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살을 이제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래서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8명 가까이 소위 말해 이탈표가 나와가지고 이거 처리될 것이냐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오히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 표결이 끝난 다음에 본인에게 가해질 정치적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을 상황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의 차별화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시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서 여당은 아마 거의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방향으로 그 대통령과의 동일체 운명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그 재결 결과도 지난번보다도 오히려 이탈표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최근에 그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박정훈 대령에 대한 이 구형이 이루어졌는데요. 사실 징역 3년 이렇게 구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거겠습니까? 정말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인기 좋은 검사 시절에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말 성역 없는 수사를 해가지고 스타 검사 윤석열이 된 건데 그분이 대통령 되신 다음에 오히려 성역 없이 수사를 아니 이건 권력에 관한 수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한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수사인데 이걸 하는 것을 막아세우고 경로한 다음에 오히려 제대로 수사하려고 했던 박정훈 대령을 중형을 구형하다니요. 저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상징 자본이 다 무너지는 구형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국회에서 바로잡기 위한 특검이나 이런 것들이 꼭 시작돼야 되는데 국정조사를 준비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국정조사 여야가 합의해야지 원래 진행되는 건데 오죽 우원식 의장님께서 지금 이 상황이 불합리적이라고 생각하셨으면은 고심 끝에 이제 단독 국조를 하자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너무나도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라 봅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 인석 의원께서도 종종 또 참전하고 계시더라고요. 엊그저께 이제 인터뷰에서 이 문제 뭐 30분이면 해결할 문제인데 왜 이렇게 질질 끄냐 이제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자체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뭐 1068건인가가 이제 가족 한동훈 대표를 포함해서 한동훈 동명 이인이겠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12건이 심각한데 12건이 한동훈이라는 이름이고 한동훈 대표 본인이 그건 아니다 했고 이제 그래서 나머지 이제 가족들이 이제 썼는지 안 썼는지 이제 그걸 밝히라고 이제 신윤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거고 오늘 아침엔 또 회의에서 한바탕 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정치권에서 여론 조작이라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법부에서도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인 게 아마 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의혹의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던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두 패로 갈라져 싸우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이상한 상황인 겁니다. 사실 그 김경수 지사라는 그 당시 전도 유망한 정치인은 그 사건, 그때 문재인 대통령 선거 돕는 과정에서 일어난 거지. 김경수 지사가 본인 띄우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연대 책임을 져가지고 형까지 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한다? 저는 김경수 지사 할 말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 단순히 뭘 썼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걸 쓴 다음에 한동훈 대표랑 가깝다고 알려진 언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그걸 갖고 방송도 하고 이것 때문에 또 여론도 만들려고 하고 그다음에 또 신문기사까지 나왔다 뭐 이런 총체적 의혹인 것이거든요. 저는 그럼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는 발본색원 해가지고 책임 있는 사람을 가려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저는 확실히 한동훈 대표가 부담을 가지는 상황이 있구나. 이것이 만약에 진짜 가족이 만약에 그렇게 뜻을 모았다 그러면은 그거대로 국민들이 좀 눈살 찌푸릴 거고요. 만약에 이런 아이디 같은 것이 어떤 소위 업자라고 하는 분한테 넘어가가지고 드루킹 사건과 비슷하게 진행된 것이란다면은 그건 더 큰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진퇴양난의 사진에 빠진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지금 야당에 여러 큰 이슈들이 있는데 이걸 자꾸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 이 이슈가 좀 묻히는 거 아니냐. 또 자중질환에 우리끼리 이제 분란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옛날에 그 윤핵관이 당대표 공격할 때 그런 얘기 했던 사람이라면 지금도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에는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예. 예전에 윤핵관이 당대표를 이상한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내쫓을 때 어느 누구도 예, 그런 대야 전선에 대한 우려라든지 아니면 그런 당대표가 얼마나 책임 있는 위치에 대한 지적을 한 분이 없거든요. 지금 와가지고 그분들이 갑자기 깨달음을 얻고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아무리 그래도 그 당은 원래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당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도 조금 안 좋으신데. 예. 지역구 활동하느라 목이 좀 쉬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또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열심히 했습니다.